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전기차 기업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흑자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테슬라를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교할 기업은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고요.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지금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있어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세 기업 모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각 기업을 따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합쳐서 놓고 보니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각 기업들 2분기 실적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 비교해볼까요? 저번 주에 실적이 나온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2022년 3분기까지 매출이 크게 늘다가 공장을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을 모두 생산 가능하게 하기 위한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럭 생산량이 줄어들고 인도량도 줄어 4분기부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 이제 전기 트럭은 주문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미리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겠다는 것이니 결국 수소 트럭을 만드는데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 점점 매출이 회복되는데요. 2022년 3분기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2023년 1분기보다 39%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트럭을 2분기에 45대를 인도하면서 1분기보다 14대를 더 판 결과입니다. 실적 발표 시 이번 2분기에 도매는 45대, 소매는 66대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도매는 회사가 딜러에 판매한 것을 말하고 이때 매출이 확정됩니다. 소매는 딜러가 소비자에게 파는 건데 도매보다 소매가 더 팔린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요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은 2023년 1분기 63대에서 2분기 33대로 거의 반토막 나는데요. 2022년 4분기에 미리 생산해 놓은 걸로 커버했습니다. 다시 매출액 그래프로 돌아오면요. 현재 매출이익률도 적자라 영업이익률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생산량, 인도량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많이 생산을 해야 원가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한 대 만들어 팔면 판 가격의 2배 정도가 손해라는 의미겠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판관비도 만만치 않게 쓰는데요. 매출액 대비 8배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침체로 인해 줄인 게 이 정도네요.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면 7월 31일에 수소트럭 생산을 시작했고 9월에 첫 배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대는 최종 검증 중이고 8대는 파일럿 테스트 중이라는데요. 선주문이 200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기, 수소 트럭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라인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고 3교대로 1년에 2,40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분기로 보면 600대 수준이고 대당 가격이 대략 4억 원이라고 하면 600대를 다 생산한다고 하면 2,400억 원, 약 200밀리언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상의 수치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4분기까지 공장에 수소 트럭에 들어갈 연료전지 파워모듈 조립 라인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보시와 협력해서 보시가 연료전지 파워모듈을 공급하면 그걸 조립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소 충전소는 8개 거점에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지원이 승인되면서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오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예상 매출은 18에서 28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최소 17%에서 최대 81% 매출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예상 인도량은 60에서 90대가 되겠습니다. 라인 구축 후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네요. 1분기보다 좋은 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8월 4일에 주가가 26% 하락하고 지금까지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2023년 연간 예상 매출 목표가 하향되었고 현금이 없어서 신주 발행을 했으며 그 다음 CEO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CEO가 교체된 지 7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가족의 건강 이유로 물러난다고 하니 주주들 입장에선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2022년 4분기까지 매출이 우상향하다가 2023년 1분기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2분기 역시 1분기와 매출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척자폭은 더 심해졌습니다. 니콜라처럼 공장을 개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감소했을까요? 먼저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겠습니다. 우선 생산량은 2022년 4분기 이후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2023년 1월에 재고 실사가 있었고 공급망 문제가 2분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인도량은 어떤가요? 생산한 것의 60% 정도 밖에 안 팔립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겠죠? 결국 생산한 만큼 매출이 안 따라준다고 볼 수 있어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차량이고 여기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시드는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최대 11%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분기에도 구매자들에게 적립금을 약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시드 제품이 가격이 높아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네요. 보고서에 있는 상세한 재고 현황과 매출액을 그래프로 표현해 봤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재고량과 원자재가 늘수록 매출액도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 원자재 수량이 정체되고 완제품 재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3년 1분기까지 원자재와 완제품이 늘었지만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2분기는 완제품 재고는 늘고 원자재 재고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해석한 것은 2023년 1분기에 매출이 꺾일 것을 예상 못하고 원자재 발주를 계속 냈다고 보고요. 1분기에 부랴부랴 발주를 취소해서 2분기에 원자재 재고를 감소시켰지만 완제품 재고 증가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매출액 그래프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도량이 늘지 않았으니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좋아질 수 없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인건비, 재고 등의 이유로 매출 원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비용을 보면 1분기보다 연구 개발비와 판관비가 소폭 상승했어요. 2분기는 1분기에 이어 부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 발표 후 정규장에서 주가가 12%가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0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받은 부분입니다. 니콜라와 루시드의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볼까요? 니콜라의 경우도 현금이 부족해서 주식도 발행하고 여러 군데서 자금을 팠지만 2분기에 현금이 조금 늘었음에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커졌어요. 당분간 적자가 계속 될 텐데 금방 현금을 소진해서 또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반면 루시드 재무 상태를 보면 2023년 1분기에 현금이 점점 바닥으로 가고 부채 비율은 100%로인데 2분기에 현금이 3배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58%로 크게 줄어듭니다. 니콜라와 루시드 모두 자금이 부족해서 수혜를 받은 건 공통점이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화끈하게 밀어주냐, 계속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때 자금을 조달받느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루시드는 사우디에 차량을 배송을 시작했고 3, 4분기부터 배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IRA 세액 공제로 인한 수익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2분기까진 실망했지만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우디 매출이 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소식은 영국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과 전기 파워트레인 기술 공급 계약을 맺으며 기술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참고로 에스턴 마틴도 사우디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올해 9월에 최고급 세단인 사파이어가 생산되고 사우디 공장이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으니 수요가 잘 따라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2023년 2분기에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1분기 대비 매출이 70%, 매출이익률과 에비타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IRA법으로 인한 세금 공제 수익도 34밀리언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팔수록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면요. 2022년 4분기까지 생산량과 인도량이 잘 늘어나다가 2023년 1분기에 소폭 감소합니다. 1분기에 아마존용 벤 EDV 라인을 잠시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그 이유는 엔듀로 모터라고 해서 자체 개발한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라인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값싼 LFP 인산철 배터리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엔듀로 모터를 통해 생산량이 증대되고 LFP 배터리와 엔듀로 모터를 적용하면서 2022년 4분기 대비 원가가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네요. 여기에 매출이 70%가 증가했음에도 판관비는 1분기보다 소폭 줄였습니다. 판관비가 줄어든 것은 주식 보상 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해요. 2023년 1분기 판관비가 매출보다 높았는데 2분기에는 매출액이 더 높아졌네요. 이런 좋은 흐름으로 2023년 생산량을 기존 5만 대에서 5만 2천 대로 늘렸고 에비타도 마이너스 4,300밀리언 달러에서 마이너스 4,200밀리언 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실적 발표 후 장외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8월 10일에 12%가 하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달 판매량이 공지되는데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니 주가는 이미 6월 말부터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실적도 잘 나올 거라는 걸 다들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 향상 말고는 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10일에 급락을 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 새로운 내용은 못 찾았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며 곧 있을 인플레이션 보고서 때문이라는 기사는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찾아봐야겠네요. 추가 소식으로는 아마존용 벤 EDV가 미국 말고도 유럽에도 인도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전자제어장치 시유의 수를 60% 줄여서 원가 절감을 추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북미 충전 표준을 선택했네요. 테슬라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정리를 마쳤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그럼 대체 몇 대를 만들어야 흑자가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테슬라를 통해서 이 정도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를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먼저 오늘 정리한 3개 기업의 2022년 실적과 테슬라의 2010년,
2020년 실적을 모아봤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2010년, 2020년을 선정한 이유는 매출이익률이 흑자가 된 시점, 영업이익률이 흑자가 된 시점을 찾다 보니 두 연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매출액과 차량 판매 매출이 분리된 이유는 테슬라나 니콜라는 다른 분야 매출도 있어서 나눴어요. 2010년을 보면 테슬라가 상장한 해이거든요. 이때 이미 매출이익률이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1,500대 밖에 못 팔아서 영업이익률은 적자였죠. 2021년쯤 상장한 나머지 세 기업은 지금도 팔면 손해인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익만 흑자면 안 되겠죠. 이것저것 다 빼고 흑자인 게 진정한 흑자이니까요.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연간 기준으로 2020년에 첫 흑자를 기록해요. 이때 차량 판매 대수가 50만 대입니다.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약 31빌리언 달러는 해야 흑자를 볼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세 기업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대당 가격을 보면 단순 계산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테슬라는 10년이란 세월 동안 대당 원가를 26%나 절감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 책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부품이나 기술 내재화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때 일하던 직원들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간 사람도 많고 목표를 달성하면 더 극한의 목표를 줬다고 해요. 그 결과가 이런 좋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 기업은 2022년 기준으로 1대 팔면 약 2대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수익성을 떠나서 매출만 2020년 테슬라에 맞추려면 리비아는 39만 대, 루시드는 23만 대, 니콜라는 8,000대를 팔아야 됩니다. 지금 판매된 수량이 너무 작게 보이네요. 그럼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테슬라는 23년 1분기 매출이 25빌리언 달러고 매출이익률 18%, 영업이익률 10%입니다. 차량 판매 대수는 46.6만 대로 2020년 연간 판매 대수와 맞먹는 수치네요. 3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세 기업을 보면 리비안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2022년 원가 비중이 288%였는데 현재 137%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줄이면 매출이익률은 흑자가 되겠어요. 루시드와 니콜라는 오히려 원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량이 늘지 않은 것이 크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더 긴 호흡으로 나머지 전기차를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세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그 와중에 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흑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 자금을 끌어와야 돼요. 테슬라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글에 테슬라를 팔려고 했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모두 적자로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 기적적으로 스페이스X 쪽에서 계약을 따내며 테슬라에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었죠. 오늘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